자,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자, 기억부터 보면, 자, 위조된 백지음을, 자, 어미 백지 상태입니다. 자, 이를 구입하여 금액란을 보충했다고 했습니다. 즉, 금액란을 보충하다 보니까 백지 상태인 것이 백지가 아닌 것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백지인 것이 백지가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성이 유지가 된 것이 아니라 상실된 겁니다. 상실된 것은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별도의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하죠. 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니은번. 자, 배서인의 주소 같은 경우는 그 배소인의 주소를 기재한 부분은 배서 요건이 아니죠. 따라서 이 부분은 허위로 기재하였다 할지라도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자, 디귿번을 보면, 자, 위조된 것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교부했다고 했어요. 즉,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를 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시 회수하려고 하였는데 일을 행사를 하였다면 행사죄가 되죠. 행사죄가 되는데 지금 정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갑과 을 사이에 일정 행사죄에 관련된 공모가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행사죄에 있어서의 공범이 됩니다. 종범이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고 이 부분을 공동정범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자, 리 1번입니다. 자, 우표 얘기인데요. 여기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자, 밑에 줄 우편 요금의 납부용 동그라미 1번 하시고 우표 수집 대상의 매매하는 경우 2번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1번뿐만 아니라 2번도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1번에 한정되고 2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1번 팔려보죠. 자, 회사 설립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즉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 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했죠. 이 부분은 실체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죠. 그래서 부실기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3번. 자, 법원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서 등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것은 불실기재죄가 되지를 않죠. 불실기재죄가 되려면 그 당사자의 허위 신고에 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줄 보시면 당사자의 허위 신고가 아니라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X. 자, 4번 같은 경우는 과반수를 소유했기 때문에요. 비록 적법한 절차라든지 총회 개최 없이 행해졌다 할지라도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가 밑에 임시의장이 되어서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불실기재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5번을 갑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을 보면 자,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 밑에 그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내란 음모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계없이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일반 이적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상 기밀 누설죄가 되죠. 군사상 기밀 누설죄가 됩니다. 자, CF 하시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요.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여기서 나와 있는 일반 이적죄가 됩니다. 자, 3번 가죠.
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면 그때 바로 간첩행위는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전달할 때는 포괄일제라고 보아서 별도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다면 일단 기밀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설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1번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오토바이 운영하는 자에게 연락해서 오토바이 가져가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직무유기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나왔던 판례들이죠. 3번도 보면 많이 봤던 판례들일 겁니다. 마지막 줄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죠. 뭐가 됩니까? 자기범에 해당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동행사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범만 될 뿐이지 부자기범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와 부자기가 충돌할 때는 3번처럼 이 자기범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4번 판례인데요. 자, 군직원이 이 농지 불법 전용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작이죠. 해당 농지 전용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출장 병명서 등을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허가를 내주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부작이 다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하나, 부작이 하나, 두 가지가 된다. 아시겠죠? 요것만 다른 판례들과 예외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 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37번 가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어디가 틀렸느냐면 자, 유형,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 맞고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기수 시기는 참여하여 이익을 봤을 때가 아닙니다. 이익을 봤을 때가 아니라 이익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라 했으니까요. 이익을 갖고 기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수 시기는 요 참여하는 할 때, 즉 참여 행위가 종료된 때죠. 행위 종료시가 기수가 됩니다. 자, 1번 봅니다. 자, 상실한 후에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 봅니다. 자, 1000만원을 받았네요. 1000만원을 받았는데 돌려주기를 500을 돌려줬습니다. 그대로 터치 안하고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돌려주면 다 돌려주지 왜 500은 내가 갖고 있고 왜 500만 돌려줬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갑과 을 각각 500만원씩 몰수수증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돌려줬다라고 했을 때 이 뇌물을 다시 유턴했잖아요. 유턴해서 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을로부터 일단 500 그리고 돌려주지 아니한 500 갑으로부터 각각 그래서 500이 되는 겁니다. 4번 가보죠. 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죠. 이건 중국 국적관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선박 사이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38번을 갑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을 보면 자, 흠이 있다 했습니다. 흠은 하자죠, 하자. 하자를 말하는데 하자는 취소사유입니다. 민법상 취소사유가 됩니다. 취소사유는 나눠서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취소 전이냐 후냐 전 후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그 가압류는 당연무효다.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취소 전이라면 객체가 될 수가 있지만 취소 후라면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유효하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가 있지만 취소권을 행사한 후에는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분명 문제에서 점유 이전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점유 이전을 금지하라고요. 그럼 점유 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를 이전을 했죠. 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점유를 이전했잖아요. 이것은 법원의 결정을 개무시한 경우이다 보니까 가처분 표시를 효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X. 자, 손상은닉 이외의 방법이라고 했을 때 그 이외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표딱지를 감쇄, 멸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상 감쇄, 멸각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법률상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매 들어갔을 때 여러분 집이나 공장에 빨간 딱지 붙잖아요. 빨간 딱지 붙일 때 그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잡아떼어서 찢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잡아떼어서 찢어버린다 이것이 사실상입니다. 사실상 그 표딱지를 감쇄, 멸각시키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상 효력이 아니라 사실상이면 족하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가압류를 하면서 채무자에게 보관시켰다. 그런데 보관시켰으면 잘 갖고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것을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이건 뭐죠? 이게 바로 윗줄에 나와 있는 사실상 감쇄, 멸각시킨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시무효죄가 됩니다. 자, 39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탈주에 성공하면 도주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기수 이해 도와주는 것은 도주 원조가 아니라 범인 도피가 됩니다. 2번. 자,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고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역시 이 도피죄에 있어서의 죄를 범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X. 도피행위는 직접적만 되지 간접적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도피죄는 도피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해서 하는 도피는 되죠. 그 타인 속에는 동생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생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였을 때 도피죄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40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가 안 되죠.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무고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공모하여 했다 할지라도 역시 무고죄의 공범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 구타는 폭행이죠. 폭행인데 여기에 상해를 포함시켜버립니다. 약간 뻥튀기한 거죠. 뻥튀기한 것은 정황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이 정황 과장이라고 하는 뻥튀기는 무고죄로 보지 않습니다. 한 통의 고발장에 수개의 혐의 사실대로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일부는 진실이지만 나머지는 허위입니다. 그랬을 때 모두에 대하여 무고죄가 됩니까? 아니죠. 다른 사실이 허위라면 요 부분만 무고가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무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무고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허위 부분만 독립해서 이 부분만 무고죄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